자, 박주식이 키워드 2개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죠. 주식아, 첫 번째 키워드 알려줘. 첫 번째 키워드는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신약 개발이 어렵고 또 승인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임상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각 회사마다 이제 신약 개발 회사마다 네네. 그 후보 물질이라는 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후보 물질 중에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를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 여기도 시간이 거기서부터 고민스러워. 예, 거기서부터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만약에 후보 물질 딱 정하게 되면 이제 사람한테 투입하면 위험하잖아요. 동물한테 가지. 그래서 동물한테 생존 일단 효능보다도 효능도 효능이지만 안정성이 가장 그렇죠. 중요하겠죠. 예. 사람한테 투입하기 전에. 그래서 일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사람들한테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안정성. 예,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고 또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약의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어느 정도 양을 넣는 게 그렇지, 가장 그렇지. 효과적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임상 일상에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성공률은 한 60%. 60%. 예,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상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상. 이제 그때부터 수백 명한테 그러니까. 예, 이제 주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시 봐야 되는 게 효능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약효. 성공률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 낮구나. 예, 임상 이상에서의 성공률은. 그리고 이제 임상 3상에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대규모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최소 300명에서 많게는 3,000명까지도 사람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가장 많이 들고 예. 사실은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리는 게 3상이다. 근데 3상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은 네. 평균 5개 중에 하나 정도가 20%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가 성공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상에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네. 자, 그렇다고 바로 신약을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평가를 받아야죠. 아이고. 임상 3상 우리는 성공했어라는 건 그 회사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상 3상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다 그러면 FDA에 제출을 하죠. 설명만 2분.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길겠냐고. 자,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23조 원으로 세계 13위고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부문 순위는 각각 10위, 8위로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국산 신약 개발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 신약 모두가 34종 정도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미 퇴출된 상태이고 아이고. 뭐 매출 연 1조 원 이상으로 해서 블록버스터급 신약도 없었습니다. 없어요. 국내 제약회사 가운데 50위권 안에 드는 글로벌 제약 기업이 거의 전무후무한 현실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그나마도 이제 뭐 고혈압 치료제인 뭐 보령 제약 쪽 카나부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LG화학에서 만든 제미글로 재미글로. HK 이노엔이 만드는 K앱이 지난해 뭐 1,000억대 정도의 처방액을 기록한 게 나고 대부분 다 코로나에 집중된 현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네. 자, 아무튼 2022년에는 아직 국산 신약이 하나도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아까 34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5호라고 치면 이 35호가 될 국산 신약 뭡니까?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그 지금 역시 SK군요. 예, 그 코로나 백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식약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치료제 쪽은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요? 올해 중에 허가 받겠다 이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관련해 가지고도 대웅제약이 있어요. 현재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있고 그다음에 한미약품 폐암 치료제가 미국 FDA의 승인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만약 이게 승인 받게 되면 그것도 이제 블록버스터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폐암 치료제. 네, 그 이외에도 좀 있습니다만 사실 올해 안에 뭔가 성과가 확실히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일단 요 4개 정도로 보시면 후보군이 그래도 4개나 있네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밖에 바이오 종목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하반기 기대되는 임상들도 좀 짚어주세요. 뭐 신약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그 신약 자체 개발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네. 신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위험 투자가 좀 고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시밀러나 바이오 베타 쪽으로 많이 갔는데 바이오 베타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건데 이제는 그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그게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 플랫폼 중에서는 뭐 얘기했던 ADC 그리고 이중항체 그다음에 약물 지속형 뭐 이런 쪽들이 이제 플랫폼의 대표적이고 뭐 완전 간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박셀 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간암 말기
환자한테 이제 조금 투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뭐 자가 유래 NK 세포 치료들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앱클론. 뭐 외국 쪽에서는 노바티스 뭐 유명하지만 네. 길리어드 노바티스 뭐 이런 쪽이 유명한데요. 뭐 실제 완전 간해로서 길리어드도 그렇고 노바티스도 50%와 30%대의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앱클론 쪽은 고임상에서는 조금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해 주신 종목들에 관심이 가긴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주들 차트를 보게 되면 골재가 깊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매매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위험성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에 접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우리 시드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시드머니의 정말 소량만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조건 뭐냐면 네. 중요 임상 결과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확률이 반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네. 예,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네, 좋게 안 나올 수도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있고. 물론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긴 하겠지만 네네. 그걸 조금 제어를 해서 차라리 결과를 눈에 보고 나서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보고 나서 좋으면 안정성을. 네, 접근해라. 좋으면 그때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바이오 중에서도 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말고 네. 안정적으로 구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바이오 안에서도 안정적인 걸로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다. 안정적인 거. 네. 신약 개발이라고 해서 이 제약회사 자체가 거기에 좀 올인해가지고 대박을 노리듯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려라. 특히 바이오주가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죠. 잠깐. 예. 여기서 레벨업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레벨업주. 자, 첫 번째 레벨업주는 이동호 전문가가 준비했군요. 자, 과연 어떤 레벨업주일까요? 바로 여기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힌트 주시죠. 아까 이제 항암제, 그러니까 네. 항체를 만들 때 우리가 그 임상이라는 게 네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임상 중에서도 낮은 확률로 어쨌든 5.3%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항암제는 특히나. 근데 그 항암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생기는데요. 뭐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많은 CALT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이제 항체랑 링커랑 톡신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항원이 있으면 얘네가 둘러싸요. 얘가 물질을 보내서 그리고 안에 흡수를 시켜요. 그 흡수가 되면 얘를 이렇게 어떤 그 거푸집처럼 틀을 그쵸. 만들고 그 얘네가- 안에다가 물질을 주입시키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걸로만 딱 감싸도 네. 얘네가 움직이지 않는데 네. 요걸 감싸고 이 독소를 가진 항체 자체를 네. 투입함으로써 얘네가 폭발을 시켜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탄 주변을 이렇게 뭘 감싸가지고 네. 이 폭탄이 터질 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네. 제어를 한 다음에 그 폭탄 안에서 터뜨리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네네. 아무 약물이나 주입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약물은 독소가 있어서 네. 다른 장기들을 망치게 되는데 네. 그 톡신이라는 물질도 네. 얘네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연결해주는 링커 자체도 네네.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네. 뭐 이미 ADC 플랫폼 기술력으로 인증을 좀 받아서 ADC 플랫폼을 기술 수출한 다케다 쪽에서는 네. 시애틀 제네틱스의 판매사이기도 한데 얘네가 수출을 이미 한 상태고 기술을 그다음에 ADC 시장 자체가 연으로는 뭐 6조가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이미 작년까지 매출을 기술 수출한 게 이미 5조니까 그래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길리어드사가 이뮤노 메디스를 24조 원에 얘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실제 ADC 약품으로는 뭐 희귀약품 그리고 뭐 혁신약 지정 뭐 이런 것들이 또 용이해서 실제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이동호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